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설 명절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는 온두와 관련해서 미국 채권 토큰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4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 인프라, 그리고 그 투자 금액 요 세 가지 항목에서 기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전통 금융 기업들, 트랜디셔널 파이낸스라고 하죠. 트레디파이는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자산 선점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BDC나 토큰화된 예금, 기업용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미국 펀드, 국채 그런 거를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토큰화된 현금 그리고 현금 등가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채권의 토큰화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온두파이낸스의 경쟁사들 한번 살펴보고 또 온두파이낸스 자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걸 마무리하면서 RWA, 리얼 월드 에셋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각광을 받을 건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어떤 게 좀 각광을 받을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도 영상 길이가 조금 길 것 같아서 영상은 또 두 편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두와 관련해서 미국 채권의 토큰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온두와 그 경쟁사들을 좀 주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규제의 진정과 기술의 통합 이런 것들이 토큰화를 갖다가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보면 뭐 싱가포르나 EU, 영국 뭐 이런 데서 규제적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큰화 프로젝트가 상업화되는 부분에서 선두 자리를 좀 굳히고 있어요. 미국은 규제가 사실은 이제 앞서 나간 건 맞는데 조금 보수적이죠. 그리고 좀 규모는 엄청 큰데 좀 보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열리면은 당연히 모든 시선을 집중받고 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디지털화된 채권 발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발행 수를 보면 21년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채권이나 이런 데까지 크게 많이 관심을 보이진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22년도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거죠.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행액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채권 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인데 전문적인 금융 업체들이 당연히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좀 있고 공모로서 발행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자산관리사 그런 쪽도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은 포션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자는 취지에서 가져왔으니까 대충 이렇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파트에서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하는 거주 지역을 보면 싱가포르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유럽, 연합, 영국, 스위스, 필리핀, 타일랜드, 이게 태국이죠. 요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좀 집계해서 저는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잘 안 보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같은 데서 나온 자료인데요. 뭐 참고 사항으로 보시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죠. 플랫폼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제 싱가포르에는 ADDX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스위스에 SDX 그리고 뭐 태국, 미국, 영국 뭐 등등 프랑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뭐 대충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듯이 보시죠. 지금까지는 토큰화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채권 시장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많이 발행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관의 움직임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팩터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또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다. 채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온두 파이낸스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게 이전 영상의 첫 번째 장면이었죠.
이거를 지금 다시 본다 하면은 지금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회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사실 시간 관계상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토큰 증권에 뭐 관심이 있던 크립토에 관심이 있던 어떻든 간에 좀 파도를 파헤쳐 보기 전에 너울을 먼저 스터디해 보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세는 거스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간혹 뭐 궁계 일학처럼 미친 퍼포먼스를 내는 프로젝트들이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큰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뒷 배경에 대해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제 온두 파이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일부 온두코인 관련해서는 언급한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약간 그 자체만 이렇게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그것보다는 그런 형태, 코인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또 경쟁사들이 어떤지,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이걸 낙관을 해도 될지 어떨지 주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쟁사들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기억하시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코인게코의 RWA 카테고리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경쟁사 기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쪽이긴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독자님들은 좀 투자의 관점에서 코인이 더 친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바로 살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싶어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코인 생태계에 있는 애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온두 파이낸스하고 결이 좀 맞게 떨어지는 애들을 비교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봤을 때는 온두나 센트리퓨즈, 골드핀치, 메이플 한 요 정도가 온두 파이낸스의 경쟁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채권을 좀 다루기도 하고 그 관련돼서 그쪽으로 결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회사들을 보면은 팬들이나 LC, 이거는 거래소죠. 그리고 폴리메시는 폴리메스에서 있었던 그 프로토콜이 코나돼서 나온 거고, 비트코인은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던 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되게 독특하게 신용평가를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크레딧 코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나이지리아거든요. 나이지리아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좀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인프라가 낙후돼 가지고 대출을 못 받거나 뭐 그런 금융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이 크레딧 코인이 신용을 스스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서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뭐랄까요, 낙후된 금융을 갖다가 좀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저도 되게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도 경쟁사 대비 크레딧 코인이 조금 낫지 않나. 아마 젠드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긴 했는데 나이지리아 쪽에, 그것보다는 크레딧 코인이 저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국산 코인이기도 하고요. 뭐 김치 코인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걸 갖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많은 부분은 오늘 차치하고 요 네 가지 회사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왜 제가 이 네 가지 회사를 뽑았는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메이플 파이낸스입니다. 메이플은 RWA 틈새 시장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하나다. 너무 선두는 볼 순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조금 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기업 신용시장의 대출이나 뭐 대출 풀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해요. 이더리움이나 베이스나 솔라나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기관 기업이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자본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디파이에서 실행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온두를 포함한 4개 플랫폼은 모두 다 디파이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 메이플에서 만든 풀 같은 게 실사를
하도록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도 내가 투자를 할 건데 나에 대해서도 KYC나 AML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 등의 신원 정보를 잘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의 이자율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죠. 사실 나머지 회사들도 모두 같습니다. 대출 풀 보면은 뭐 요런 애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제법 괜찮죠. 이 메이플에서 나오는 코인 아까 보셨죠? 여기 보이는 이 메이플에 있는 코인은 지금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가바넌스 토큰입니다. 가바넌스 토큰이 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다음 센트리퓨즈를 한번 보시죠. 센트리퓨즈는 실제 자산을 법적으로 규정되는 블록체인 기반 NFT든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토큰화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고요. 예를 들어서 RWA를 NFT화 한 다음에 이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 이 분산형 자산 풀을 생성합니다. 이 풀로 변환할 수 있는 실제 이 RWA죠. 범위가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 특히 뭐 부동산, 로열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총 풀의 규모가 상당히 크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홈페이지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아마도 이게 적격 투자자한테 열린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회사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적격 투자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옛날에 시즌 1 때 적격 투자자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말씀 한번 드렸죠. 그거를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이런 제품들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 사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메이플과 조금 유사한 프로젝트긴 한데 골드핀치라는 회사입니다. 이 골드핀치라는 회사가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디파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출 상환해서 수익률 대가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골드핀치가 안드레센 호로이치나 뭐 코인베이스 벤처스 이런 데서 굉장한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바넌스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품군에 지금 뭐 오픈딜로 열려 있는 게 이해가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이제 디파이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수익률이 좀 경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격 투자자라 하시더라도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풀이 있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스터디를 해보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21년도 미친 듯이 디파이 프로젝트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많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나오죠. 온드 파이낸스. 온드 파이낸스는 지금 크게 상품군이 요 두 가지. 요거는 커밍순이죠. 아직 멀었고 일반인들이 지금 저희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사실 이거고요. 요게 그 유명한 블랙락이 갖고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iShares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 채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0만 불 이상 투자가 되어야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한번 살짝 볼까요? 한번 경쟁 업체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코인게코에서 보고 있고요. 온드 파이낸스는 온드 코인을 만들었고 지속해서 성장 중이고요. 토큰은 전체가 10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플이라는 업체고요. 예전에 60불이 넘었어서 저기 한번 있네요. 최근에는 상승세다라는 거. 그리고 토큰 서플라이가 1000만 개 정도 되는데 맥스 서플라이가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하드캡이 없는 형태고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토큰 가치가 방어가 될지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센트리퓨즈 업체도 이전에 2달러까지 심지어 갔었네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지금 경쟁사들이 대부분 금리가 계속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채권에 대해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생기고 기관들도 유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드캡이 없는 형태로 돼 있어서 더 찍어낸다면 이 토큰 가격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끝으로 골드핀치를 보면 사실 투자를 엄청 잘 받았었기 때문에 보이나요? 무려 11.5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폭락을 했고요.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0.35가 작년 10월 달에 0.35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또 대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상태죠. 여기서 지금 날랐잖아요. 0.35에서 한 4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여기는 닫혀 있다.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토큰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느냐. 온두 파이낸스도 보면은 이게 100억 개인데 토큰이 풀리는 단계가 계속 락업이 단계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온두 파이낸스한테는 좀 단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크립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나 뭐 일반적인 웹3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풀리는 거는 단점이 될 수 있고, 아까 전에 그런 맥스 서플라이가 열린 형태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온두 파이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미국 국채라고 돼 있죠. 미니멈이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요게 블랙락의 iShares를 사용했다. 이게 블랙락 제품입니다. 퍼포먼스는 지금 되게 좋고 지금 쭉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등급도 높죠. 신용 등급도 되게 높은 거고. 하여튼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온두 코인 자체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온두, 메이플, 센트리퓨즈, 골든치 이 모두 다 무슨 코인이냐?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이 거버넌스 토큰이 뭐냐? 온두 다오라고 되어 있죠. 이 온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오보다는 조금 더 깊숙하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좀 결정권들이 좀 더 많죠. 간단하게 딱 설명을 드리자면 가오 토큰하고 거버넌스 토큰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오는 그 운영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그 투표권만 가지고 있는 거고, 거버넌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안건들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락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어떤 IT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마켓에 뭘 만들 거라든지 상품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표를 통해서 실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아까 보셨던 그 100억 개 이 서플라이 이더리움 ERC20에 올라가 있는 이 토큰을 많이 갖고 있으면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투표권 많은 애들이 투표를 해서 이 운영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죠. 아주 활발하게 뭐 열려 있는 것도 있고 닫혀 있는 것도 있고 되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플랫폼을 보시면 플럭스 파이낸스에 대한 이 플랫폼을 온두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럭스 파이낸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온두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빌려주고 빌리는 거에 대해서 이자율이 이렇고 이렇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빌리는 게 조금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RWA 업계에서 CBDC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때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서를 한번 읽어드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유튜버들도 분석을 좀 많이 한 걸로 일단 보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파봤을 때 이게 어떤 중요한 점이 나올까 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시간 낭비다. 그래서 이 온두 파이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큐멘터가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에서 한영 번역을 해가지고 쭉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백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설명은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메이플 파이낸스입니다. 채권에 대한 게 있고요. 실제 자산을 대출해 주거나 등등 여러 비슷한 류의 빌려주거나 또 빌리는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리는 것도 있고 빌려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죠. 현금 관리다. 이게 30일 동안 봤을 때 연간 APY가 4.8이다 라는 거죠.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도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소개들이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라 순서도 나와 있고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센트리퓨즈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빌려주고 받고 투표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전부 다 여기도 지금 락업된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락업돼 있죠. 지금 현재까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디파이로서 어떤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골드핀치도 볼까요? USDC로 7.6%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크잖아요. 얘는 투자도 잘 받았고 안드레슨 호로이츠, 코인베이스 엄청나게 큰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조금 주목을 할 만한 프로젝트다. 골드핀치의 상품들 보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다르게 이전에 진행됐었던 것들 봐도 좀 높아요. 근데 괜찮은 상품들을 가져오니까 잘 팔리는 거죠. 토큰 가격만 봤을 때는 대부분 좀 내려가기는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봤을 때 특별히 온도만 무조건 날아갈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수익 실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골드핀치도 엄청 내려갔죠. 얘도 이렇게 백서를 가지고 있다. 홈페이지 거의 첫 화면에 거의 다 백서는 어디 있다고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이 끝나면 나머지 영상을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